선생님, 이번 정우성 씨 사태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미혼모 협회에서 8년 정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대할 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역할에 맞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이자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우성 씨가 저를 찾아와도 저는 정우성 씨에게 괜찮아, 잘 해나갈 수 있어 라고 다독거릴 것 같고, 또 문가비 씨가 찾아와도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또 어깨를 두드려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찾아와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을 거야 라고 또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겠죠. 어떤 일이든 비판할 게 있고 또 그렇게 비판할 일이 있으면 반대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비판 대신 공감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혼한 한부모가 되면 일반적으로 겪는 네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도덕적인 갈등을 겪게 돼요. 아이가 생긴 순간부터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워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 문가비 씨는 생명을 없애지 않고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죠. 저는 이거는 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로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랬을 때 가장 크게 갈리는 두 가지 부분이, 한쪽은 아이를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대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사랑했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이에게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미 생긴 아이니까 나는 경제적인 책임만 지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바로 우리 윗세대 분들의 이야기죠. 자신의 행복 대신 아이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선택하고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내가 일으킨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이때 나의 행복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 아이, 가정이 우선시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선택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선택했다라면 저의 삶은 더 불행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이곳에 지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숭고한 선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역시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적인 흐름과 되게 맞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사회적 트렌드는 개인이 우선시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내가 우선시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바꾸기 힘든 어떤 큰 흐름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공감이죠. 그리고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존중해주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얼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느냐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얼만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교집합의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윤리도덕적인 갈등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넘어서 내가 아이를 낳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데, 정서적 갈등이 시작돼요. 이 정서적 갈등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요. 나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아이 아빠가
되기만 하고 나랑은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고 라고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뭔가 마음속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공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폭력을 휘두르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회피하고 고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부터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나만의 곳으로 가서 아무에게도 나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이 또 일어나죠. 마지막으로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수용하고 회복하려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체념하고 단념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우울하고 불안해봤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수용하고 내가 용기를 내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도 이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아요. 되게 두렵고 내 판단이 맞나? 내 선택이 맞나에 대한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 이어지죠. 저는 정우성 씨도 그렇고 문가비 씨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정서적인 혼란 속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경제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갈등의 세 축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원부모예요. 내가 아이를 혼자서 낳아서 기르는 그 순간 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랬을 때 내 원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많은 원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한 선택이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모른 체 하거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경력 단절을 겪게 됩니다. 아이를 갖는 순간 그 전처럼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도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로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시간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혹은 재택근무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 발전이 많이 더뎌지는 시기를 갖게 되죠. 또 한 축은 양육비의 축이 있습니다. 이 정우성 씨처럼 내가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갈등을 내가 잘 이겨낸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미혼한 한부모들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에요. 사회적인 갈등. 이 사회적인 갈등은 첫 번째가 아이가 겪게 될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순간부터 유치원에서 뭘 해오라 그러냐면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죠.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족을 그립니다. 근데 나는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겪는 큰 결핍감이 있겠죠.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아빠로 부르고 싶은데 내 옆에 아빠로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 부를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택배 아저씨 보고 아빠라 그러고 편의점에 있는 아저씨 보고 아빠라 그러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빠라고 해요. 불러보고 싶으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결핍감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크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아빠가 찾아와서 관계를 맺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필요한 순간 내 일상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빠가 있는 가정과 비교돼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겪게 되는 게 내가
미혼한 한부모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나에게 말도 잘 못 붙이고 나를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내가 미혼한 한부모가 되면 막 대쉬를 해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혹은 뭔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도움이 뭔가 고마운 도움이 아니라 약간 수치스럽고 기분 나쁜 동정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말 그대로 내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겪게 되는 차별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있어요. 내가 진급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공서나 이런 곳에 가서 어떤 서류를 뗄 때 차가운 시선을 느끼기도 하고, 대놓고 뭔가 좀 모멸감을 주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아직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들을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공감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감해주고 이런 갈등을 같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아픔? 그렇죠. 그런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는 그들이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았고 그 낳은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내가 돌보고 키우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죠.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공감해 줘야 될까요? 최대한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끔 공감해 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배려해주고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죠.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내가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미혼 한부모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문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연애를 하다가 나이가 돼서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어. 나는 그냥 내 자유를 찾아서 갈래 하는 순간부터 미혼한 한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주위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별을 하게 되고 미혼한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로만 그 가정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되게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비유를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 화살을 맞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부분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발견했어요. 제가 쐈네? 그러면 저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화살을 맞았을 때 일으키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쫓다가 이 화살이 내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키고 내 몸을 정말 위험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살이 박혔을 때는 누가 나에게 화살을 쐈느냐 보다 먼저 이 화살을 맞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얼른 화살을 빼고 더 위독해지기 전에 내 몸을 치료한 뒤에 누가 쐈는지를 봐야겠죠. 이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나고 그 사회적인 이슈라는 화살이 나에게 박힌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화살을 쏜 상대방을 쫓아가서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번 일로 나를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맺었을 때 이 가벼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흐트러뜨릴 수 있구나. 다 날아가게 할 수 있구나. 나의 명예,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신념, 나의 사회적인 가치가 나의 가벼움으로 다 날아갈 수 있구나. 혹은 내가 관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그 무거움으로 관계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내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겠구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적당한 무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런 무게를 지키는 일이구나. 굳이 공감을 넘어서 잘못을 따지자면 그런 관계의 무게를 잘 유지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비슷한 갈등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후회를 떨쳐버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으로 그들만의 길을 찾아서 잘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